안녕하세요. 신수필과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105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잔인한 4월이 가고 이제 사랑의 계절 5월이 왔습니다. 5월은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꾸미는 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스승의 날, 좋은 행사들을 잘 치르시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우리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쓴 진주사람 정행길 제6부 휴먼 스토리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210페이지 하루 일과부터 시작합니다. 촛불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제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힌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대접받는 여성, 능력 있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 그리하여 참으로 여성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조국이 요구하는 선진 여성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되도록 여성들을 이끌어가는 정행길의 휴먼 스토리를 살펴본다. 정행길의 하루는 일찍 일어나 뜰을 돌본다. 예쁜 꽃들을 돌보고 유기농 채소를 기른다. 잡초를 뽑고 자신의 집에 없는 꽃과 식물은 자주 다니는 화원에서 또는 친지집에서 얻어다 가꾼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디자인하며 살아간다. 즉, 시간과 공간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힘든 일이면 협조자를 구해 함께 나누려 했고, 그것이 까다로운 일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매듭을 풀려고 애썼다. 사람들 관계에서 마음 아픈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물 흐르듯 풀려고 생각하면 방법이 나온다. 민주적이란 말도 실은 물 흐름의 관념적인 말이다.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깨달은 정행길. 노래를 하거나 색소폰을 불거나 모임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도 자연스레 한다. 시간과 공간의 조율이다. 최근에 하모니카를 불어보았다. 가벼운 여행길에 하모니카를 가져갔던 것인데 아주 어릴 적에 불었던 기억이 떠올라 잘은 아니지만 멜로디가 자연스레 나오더라 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스스로 감탄한다. 또 서각을 했었다. 글을 새기며 파내어 작품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일까지 해내었다. 집에 대나무가 많으니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대나무를 이용한 서각도 했다. 주로 좋아하는 글귀들을 봤다. 나태주의 시를 특별히 좋아한다. 직접 글을 새겨서 파내는 작업을 하며 팔과 어깨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미련 없이 그만두었다. 그러니까 그만둬야 할 것은 아무리 흥미가 있어도 과감히 끊어내고 몸이 받아주는 것은 끝까지 매진하는 편이다. 그리고 지금은 쉬엄쉬엄 일주일에 한 번 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목탄화를 그리고 있다. 시간이 나면 집에서도 열심히 그린다. 부드럽고 섬세한 아름다움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한다. 정행길이 대학을 다닐 때 일이었다. 아침 등굣길의 남강 다리가 참 멀어 보였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남강 다리를 지나는데 가방이 무거워 오른쪽으로 들었다가 왼쪽을 들었다 해도 그날은 가방이 너무 무거웠다. 무통증 환자였다. 집에 와서 가방이 무겁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너 어디 아프나? 아니 안 아픈데?
이리 좀 보자 하셨다. 자세히 앞뒤로 살펴보시고 네 팔이 와 이리 부었노? 정말로 오른쪽 팔이 왼쪽과 비교하니 2배나 더 커 보였다. 병원부터 가자. 시청 뒤에 식구들이 아플 때마다 가는 김윤양 병원으로 갔다. 여자보다 더 하얀 피부에 미남으로 소문난 김윤양 선생님이 정행길의 팔을 잡고 불룩하게 부은 곳에 주사바늘을 쿡 꽂았는데 누른 고름이 쫙 나왔다. 당장 째야 해. 김윤양 선생님은 간호사를 부른다. 별로 아픈 줄도 몰랐는데 어머니가 막 울었다. 세상에 얼마나 아팠을까? 팔에 지금도 선명히 흉터가 남아 있을 정도의 깊은 상처, 메스로 자르고 잘라낸 자리에 거즈를 넣고 여러 날 치료를 했다. 이 정도라면 병원 오기 전부터 팔이 떨어져 나갈 만큼 아팠을 것인데 단지 그날 남강 다리가 지루하였고 돌아오는 길에는 보통 때보다 가방이 너무 무거운 것이 전부였을 뿐이다. 그렇게 무통증의 첫 발견이었는데 모르고 지나갔다. 거의 40살이 다 되었을 때 동기회 모임을 끝내고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는데 감기 몸살인지 뭔지 모르지만 몹시 괴로웠다. 동기회 자리에서 조금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갔다가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경상도 말로 번글증이 난다 할까 답답한가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게 오는 것이었다. 마침 도로변에 있는 반도병원에 갔다. 뭔지 모르지만 열은 안 나는 것 같은데 정상이 아니고 무척 괴롭다고 설명했다.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은데 어디 염증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옷을 벗어보라고 하는데 왼쪽 가슴 쪽이 부풀어 있는 게 도드라져 보였다. 의사 선생님이 유방에 주사기를 꽂더니 다행입니다. 환홍인데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요. 아무도 없어도 혼자 하겠냐는 뜻이었다. 바로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다. 처음엔 몰랐는데 한 통이나 되는 거즈를 유방 안에다 다 집어넣는 게 아닌가. 저 많은 게 들어가다니 그 사실이 더 놀라웠다. 많이 아팠을 건데 잘 견디셨네요. 아려서 잠도 며칠 못 주무셨을 테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말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러자 팔을 수술하고 난 후 김윤양 원장이 했던 말이 생각나 무통증에 대해서 찾아보았다. 통증을 못 느끼는 병, 일반인 10만 명 중의 1명 정도 있는 희귀한 병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어느 날 거울을 보니 한쪽 볼이 너무 많이 부어있고 이빨이 불편하여 세명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잠 한숨 못 주무시고 왔겠네. 많이 아렸지요? 정행길은 잠 한숨은커녕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했고 거울을 보고 볼이 부어서 치과병원에 갔을 뿐이었다. 미국 갔을 때였다. 손자들을 여름 캠프 체험장에 데려다주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잔디에 물기가 있었던지 살짝 미끄러져서 일어서는데 발등이 금방 부풀어 올랐다. 조금 발을 딛기가 불편해 양손으로 차 문을 닫고 차에 올랐다. 다행히 왼쪽 다리이기 때문에 운전은 할 수 있어서 조심하여 집에 도착했을 때 내리기가 조금 불편했다. 딸에게 전화했더니 금방 얼음찜질 팩을 들고 집으로 쫓아왔다. 다리를 다치고도 아픈 줄을 모르니까 얼음찜질만 계속했다. 귀국 일자가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전동차를 구해서 그걸 타고 집안에서 걷지도 않았다. 혹시나 다리에 이상이 있나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한의원에서 뼈를 다쳤으면 고통스러워 견디지 못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했다. 의사에게 무통증 환자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기에 걸어서 병원에 왔으니 괜찮다 할 수밖에. 아프지는 않았지만 외출은 자제했다. 귀국하기 위해 워싱턴 공항에 내려서 목발을 하고 걷다가 꽝 하고 뒤로 넘어져 꼬리뼈 부분을 부딪혔다. 아차, 사고구나.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바로 앉지 못할 정도로 꼬리뼈가 아파 도착하자 엑스레이부터 찍었다.
12일 전에 미국에서 다쳤다고 했지요. 아니, 이런 상태로 어찌 여기까지 왔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수술실에 가기 전에 간호사가 자세히 묻는다. 넘어졌을 때 손의 위치와 다리 위치를 얘기해 보란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 밑에 끼인 상태로 넘어졌는데 그때 연필심이 부러졌을 때 나는 소리, 딱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네요. 했더니 간호사가 웃더란다. 딸도 엄마가 수술했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엄마가 무통증 환자라는 사실을 깜빡했단다. 아프지 않으니까 엑스레이 찍어볼 생각을 안 할 밖에 매일매일 얼음찜질만 밤낮으로 챙기기만 한 거였다. 그날 담당 의사는 정행길에게 단단히 혼이 났다. 연세도 있고 하니 수술 안 해도 되고요. 꼭 하시겠다면 하시고 라고 말했다 한다. 무슨 뜻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절룩이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붓기도 하니까요. 엑스레이를 보니까 뼈가 사선으로 부러졌던데 그게 정확하게 붙는 확률은 얼만데요? 골절도 몰랐다는 게 기분 나쁜데 젊은 의사가 엉뚱한 소리를 하니 선생님은 부모님은 계신가요? 늙은 사람의 삶의 질은 젊은 사람하고 척도가 다른가요? 의사는 이외의 반격에 놀라서 오해 마십시오 하고 쩔쩔매었지만 정행길은 퇴원을 하면서 다른 노년의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의사에게 말해줘야겠다고 마음먹고 나는 현재 50대처럼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물리적인 나이로만 가지고 적당히 수술 안 하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예우를 제시하고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 같은 41년생이 환자로 오거든 저한테 했던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좀 드문데 조심하겠습니다. 의사의 정중한 사과를 받아냈다.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환자가 당할 부당한 행위까지 근절시켜야만 속이 시원한 성격의 소유자가 정행길이다. 미국에서 조금 미끄러졌던 것이 다리가 부러지게 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진주에 와서야 수술하는 어이없는 희귀병, 무통증 환자, 통증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통각상실증이라고 한다. 몸의 해로운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체 각 부분에 손상을 발생할 수 있다 했다. 아마 죽게 생겨도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를 모르고 넘어가게 되겠구나 싶어 미리 예방주사도 맞고 대처하는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라 했다. 어느 날 정행길에게 있는 통각장애가 신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가 있었다. 정행길은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정신적인 무통증이라 한평생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엄청난 숙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야 넘어가는 일이 무사히 많았지만 그건 그 상황에 맞춰 해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었다. 그게 정신적인 통각장애에 해당한다면 과연 맞는 말이라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안 가진 통각장애증을 가진 환자, 그런 병을 가졌기에 거침없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아이러니한 이야기다. 가족 이야기. 정행길은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두 딸과 아들, 남들이 부럽다면 부럽다 할 성공한 자녀들이 정행길의 노후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 남편이나 가족 이야기를 꼭 필요하지 않는 장소에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어떤 모르는 이들은 여성 인권 운동이나 하는 사람이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들어 있었다고 했다. 농촌 운동가로 큰 그림을 그리며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여러 번 선거를 치른 남편이지만 새마을 운동을 하느라고 11년이나 바깥을 도는 아내에게는
언제나 적극적인 성원을 보냈던 강춘성과 결혼 60년 회혼을 보냈다. 둘째 주경이가 주선하여 어머니 아버지의 60년 역사가 담긴 앨범 하나를 만들어 주었다. 아리따운 신부 정행길과 청년 강춘성의 결혼 사진도 들어있는 앨범이었다. 풋풋했던 젊은 날이 생각나서 감개무량했다. 한창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정행길은 유방암을 앓던 며느리를 하늘로 보냈다. 정행길은 여느 할머니가 하듯 무릎 위에 손자 손녀를 앉히고 불쌍한 내 강아지 하며 애태우는 여느 할머니는 아니었다. 할머니로서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손녀인 현정이가 곤양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책을 만들어 주었다고 보랏빛 표지의 책 한 권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이밀었다. 가슴 아픈 엄마 아빠 이야기 그리고 두 고모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리며 자기 성장의 역사를 서술해낸 현정이의 책을 읽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가슴에 엄마를 잃은 아픔을 간직하고도 어리광 피우지 않고 이제 대학생이 된 현정이와 지훈이 남매가 기특하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 언제나 흐뭇하기만 하다. 한창 사춘기에 엄마 아빠를 바쁜 일에 빼앗기고 방황의 시기를 잘 넘겨 엄마 없는 아이들을 잘 거두며 민속주, 제조 분야의 전문 교육까지 받아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장한 아들 강태욱도 이야기를 하려면 끝없는 소설감이지만 다 말 줄임표 속에 잠그고 살며 그 세월을 건너니 보랏빛 고운 이야기로 남는 것이라 한다. 독일에서 건축사로 일하는 큰딸 강주연은 독일에서 만난 클래스메이트 남편 스테판 호프와 함께 건축사로 일한다. 그들의 아이 둘, 아직도 재학생인 토비와 요니는 정행길의 자랑이다. 서울대학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한 둘째 딸 강주경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일한다. 공교롭게도 둘째 딸도 클래스메이트인 권재열을 만나 의사와 초등교사인 소민, 지민 두 아이를 두었다. 둘째 사이 권재열은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세 자녀에게서 6 손자 손녀들이 든든하게 성장하고 있으니 정행길에게는 자랑이며 행복이다. 누구에게나 아픈 사연은 있지만 다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모든 힘든 일은 다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행복도 불행도 지나가는 바람 속에 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회혼식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다. 복지법인 한 울타리에는 우리의 철학이 식당 중앙에 예쁜 그림을 곁들여 걸어두었다. 쉼터의 가족들은 매 식사 때마다 우리의 철학을 복창한다. 쉼터의 철학이라고까지 정한 이유는 정말로 소박하기만 하다. 도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배우려 한다. 정행길에게 사실 다른 철학이 더 있을 수는 없다. 도전하고 성장하는 정신, 더불어 살며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사실 정행길 자신의 것인지도 모른다. 그 철학을 내일을 여는 집에 머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철학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철학, 나는 우리 집에서 도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배우려 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면자조 협동, 새마을운동의 3대 강령인 이 세 가지의 철학은 정행길의 뼛속에 녹아있는 정신이다. 근면하면 성실해진다. 성실하면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허영과 사치의 낭비를 모른다. 땀 흘려 성실히 일하는 사회는 믿음이 있고 정의가 살아있으며 부정과 부패가 없는 밝은 사회가 된다.
평소 정행길의 마음마당에는 이 근면 정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자조는 한계 극복의 실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철저하게 밀고 나가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누가 대신해 주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적은 없었다. 협동은 자기 확장의 실천이다. 혼자의 힘보다 여럿이 힘을 합치면 능률이 오르고 자신감이 생기고 단결심이 강해진다. 또한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상호 신뢰를 마당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진주에 만들어진 수많은 단체들, 남명사랑, 네팔 진주학교 짓기, 이성자 미술관 후원회, 진주포럼, 사회복지법인 한울타리 등 스스로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며 이루는 일련의 일들은 정행길의 몸속에 녹아있는 협동의 철학을 실천하는 일이다. 이러한 철학은 정행길 혼자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각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점조직 같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었고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이며 자조적인 노력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환경을 개발, 발전, 개선해 나갈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언제나 미래의 꿈을 향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가꾸는 오늘, 정행길에게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잘 모르지만 희망이며 목표이다. 그러나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의 철학이 새로운 꽃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된다. 길이 끝나는 법은 없다. 끝나는 그곳에는 반드시 다시 새로운 길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언제라도 최선을 다한 삶이기에 후회는 없지만 90 아니면 100수를 산다 해도 아마 후회는 없으리라. 최선을 다한 삶이었기에 진주 하늘을 날았던 봉황의 날갯짓처럼 흰 구름이 진주의 푸르른 난강 위로 흐르고 있다. 막연히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정행길. 그 나이가 얼마이든 살아있는 한 그녀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마련한다.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이루어 나가는 것, 인간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일을 세상의 목적으로 생각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사람을 중히 여기는 사람, 그러기에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기를 외치는 정행길은 오늘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한다. 진주 안에 녹아있는 봉황의 에너지는 진주 사람들의 가슴 안에 더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줄 또 다른 정행길이 나올 것을 염원하며 훨훨 두 날개를 펼치고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 다시 꽃길을 만드는 사람, 진주 사람 정행길의 이야기를 써달라는 제의를 받은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책을 끝내며 쓰는 하태무의 글입니다. 필자가 서울에 살고 있을 때 정행길은 진주여고 동창회 회장으로 80년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도움을 청했다. 필자는 서울에서 논술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기에 시간을 내기가 수월하지 않았지만 힘들어하는 모교의 일을 마다할 수가 없어 짬을 내어 남강이 바라보이는 어떤 모텔에서 약 일주일간 편집 일을 도운 적이 있었다. 그때 당당했던 그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아침이면 전황식당 비빔밥을 먹으러 가자면서 자상하고 따뜻하게 신경을 써주었고 모교의 80년 역사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는 내가 수차례 서울에서 진주로 오르내리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완성된 80년사는 드디어 탄생했고 나는 그분 덕분에 모교의 역사를 쌓는 일에 한몫했다는 뿌듯함도 가질 수 있었다. 그 뒤로 그분의 활약상을 동창회를 통해서
또는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새마을운동의 현장에서 볼 수는 있었지만 까마득히 잊고 살았다. 필자가 서울의 삶을 접고 남해로 내려와 살게 된 어느 날 진주시민단체에서 정행길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는데 누가 나를 추천했다는 전가를 받는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추억으로 각인된 분의 이야기인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덜컥 수용했다. 2022년도 4월에 다시 보고 싶은 새마을분유회장 정행길이라는 책자가 나왔다. 전국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제3세계 개발도상국 지도자의 교육을 교재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4개국어로 출판되어 출판기념회도 성대하게 실어진 다음이어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 걱정이다. 다시 보고 싶은 새마을분유회장 정행길에서 보듯이 수십 년간의 자료를 유필로 쓴 것이든 신문 기사이든 그 속에 다 들어있었다. 심지어 그 속에는 둘째 딸이 훗날 엄마를 기록하고 싶다고 만날 때마다 간청해서 마지못했었다는 A4 용지 100매 분량의 쓰고 있던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결혼 후 이사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생기는 대로 상자 속에 차근차근 그대로 담아둔 것이라 했다. 낱낱이 기록한 일지들과 정교한 도표, 육필로 쓴 인사말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했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자료는 충분했고 워낙 해온 일이 다양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차고 넘쳤지만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행길의 마음이 되어 글을 쓸 수 없을 것이었다. 교감을 시도하며 자주 만나고 전화 연락도 수시로 하게 되었다. 우리는 코드가 잘 맞는 커플이 되었다. 들어 밤을 새우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는 날도 있었다. 정행길 본인은 생존해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을 대단히 거북해하는 겸양의 덕을 갖춘 사람이다. 진주시민단체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진주 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일이라는데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금모으기 최초 발의의 이야기가 나오면 손살에부터 친다. 새마을이란 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발의만 했을 뿐이지 절대로 스스로 이룬 일이 아니라고. 필자는 자료를 더 모으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서 그분의 활약상을 열심히 찾아보고 그분을 아는 사람들과 인터뷰도 주저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인생사가 어쩌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단 말인가. 부러운 마음으로 우러러보게 된다. 팔순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열정과 용기와 이웃사랑, 그칠 줄 모르는 정열은 적절한 비유의 말을 찾기 어렵다. 아직도 정행길, 그분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다. 또다시 길을 만들고 그 길은 다시 꽃길이 되는 후일담은 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리라. 그 수많은 이야기가 쓰고 있던 이야기에 끊임없이 담기리라 믿으며 조심스레 그분이 살았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펼쳐본 바이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조수미의 사랑은 꿈만 같은 것, 클라우드 최 작사 작곡입니다. 꿈이었나 너를 떠나온 날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어. 기억조차 하기 힘든 지금 사랑이란 이미 끝났다오. 그대와의 사랑의 추억은 차가운 옛날의 노래일 뿐 무상한 들녘의 외로움에 내 서늘한 옷깃을 여미네. 사랑이란 끝없는 그리움, 사랑이란 꿈과 같은 것, 너무나도 사랑했던 너, 후회해도 이제 소용이 없네. 또 다시 한번 그대 꿈에서 또 다시 한번 널 사랑할 수 있다면.